지난주에 보내주신 강연 자료를 봤는데요. 와, 딱 한 문장이 머리에 꽂히더라고요. 어떤 문장이었나요?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라는 단어를 완전히 없애버리자. 아, 네.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죠. 처음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했어요. 굉장히 뭐랄까 급진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파격적인 제안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또 그 속에 어떤 논리가 숨어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가요? 이 자료의 주장은요, 노동자라는 호칭을 연구원으로 바꾸는 것. 이 작은 변화 하나가 개인의 잠재력은 물론이고요. 네. 기업, 심지어는 국가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다. 이런 거대한 비전을 담고 있어요. 와,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네. 그러니까 일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철학 자체를 한번 뒤집어 보자는 그런 제안인 거죠. 이 주장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뻗어나가는지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노동자라는 단어를 없애자. 이 말부터가 정말 강력한데요. 도대체 우리가 뭐 수십 년간 당연하게 써온 이 노동자라는 단어에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걸까요? 그게 이 강연의 출발점이 아주 도발적이에요. 어떻게요? 노동자는 현대판 노예다. 이렇게 딱 선언하고 시작하거든요. 노예라니요? 굉장히 센 표현인데요. 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노예라는 게 뭐 쇠사슬에 못 낀 그런 이미지는 아니고요. 아,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그렇죠. 정해진 시간 동안 약속된 돈을 받고 시키는 일을 하는 존재. 바로 이틀 자체를 문제 삼는 거예요. 아, 그 틀이 문제다. 네. 예를 들어 8시 땡 치면 하던 일 다 멈추고 미련 없이 퇴근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동자라는 이름이 만들어낸 아주 당연한 풍경이라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나는 노동자니까 약속된 시간 외에는 내 시간을 쓸 의무가 없어. 이런 생각이 뭐 자연스럽게 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동시에 그 이상의 자발성이나 창의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어떤 벽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일종의 정체성 재설계라는 심리적인 기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체성 재설계요? 네. 강연자는 단순히 호칭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나는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에서 나는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점을 찾는 사람으로 개인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일이 단순한 과업, 태스크가 아니라 하나의 탐구, 퀘스트가 되는 순간 행동의 질 자체가 달라진다는 통찰인 거예요. 일이 과업이 아니라 탐구가 된다.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렇죠. 자, 그럼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게 바로 모두를 연구원으로 부르자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은 미화연구원, 경비 서시는 분은 경비연구원. 근데 솔직히 처음엔 좀 어색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미화 연구원을 한번 보죠. 네. 이분은 더 이상 주어진 구역을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과 방문객들에게 더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 바닥을 닦으면서도 이 세제보다 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건 없을까? 동선을 이렇게 바꾸면 먼지가 덜 쌓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의 목적 자체가 바뀌는 거군요. 네. 단순 수행에서 개선과 창조로요. 미화연구원의 예는 확실히 와닿네요. 뭐 청소 방식은 계속 개선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사실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요? 예를 들면 경비 업무는 좀 다르지 않나요? 창의성보다는 정해진 매뉴얼을 정말 정확하게 따르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여기에 연구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칫하면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게 될 위험은 없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럴 수 있죠. 강연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경비연구원이라고 해서 매뉴얼을 무시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군요. 네, 오히려 그 매뉴얼의 존재 이유, 그러니까 안전 확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더 깊이 연구하게 된다는 거죠. 더 깊이 연구한다.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 시스템 안에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까?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대피 동선은 뭘까?
방문객들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보안을 강화할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안전을 설계하는 역할로 바뀐다. 바로 그거죠. 아, 단순히 지시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지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역할로의 전환.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네. 강연에서 이런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 활동을 질량 높은 활동이라고 표현하던데 이 표현이 좀 독특해요. 무슨 물리학 용어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 표현이 이 강연의 핵심 개념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강연자는 일부러 질량이라는 물리학적 개념을 빌려와서 설명을 해요. 네. 단순히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건 방향성이 없는 스칼라적인 노동에 가깝다고 봐요. 스칼라. 하지만 연구원의 활동은 뚜렷한 목적과 개선 의지를 가진 벡터적인 활동이라는 거죠. 아, 방향성이 있는 벡터. 네, 같은 8시간을 일해도 그 활동이 가진 밀도와 방향성, 즉 질량이 달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질량 높은 활동을 하지 못하는 기업, 즉 여전히 직원들을 노동자로만 대하는 기업은 결국 망할 거라고 아주 단호하게 예측하고 있어요. 와, 기업의 생존 문제까지 직결되는군요. 네. 지금까지는 한 기업 내부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 강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스케일이 훨씬 더 커지더라고요. 맞아요. 무슨 국가적인 사명 이런 이야기로까지 넘어가던데요. 네, 강연의 논리가 그렇게 확장돼요.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인류가 쌓아온 지식과 기술을 아주 빠르게 흡수해서 성장한 나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혜택을 바탕으로 인류 전체를 위해 새로운 해답을 내놓아야 할 일종의 숙명이 있다는 거예요. 숙명이요? 네. 그리고 그 위대한 첫걸음이 바로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라는 낡은 개념을 완전히 없애고 대한민국 전체를 연구원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연구원의 나라라. 그럼 이게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역할에도 영향을 주겠네요. 당연하죠. 보통 해외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이미지가 강한데 이 관점에서는 완전히 달라져야 하잖아요. 정확합니다. 강연에서는 해외에 나갈 때 이렇게 선언해야 한다고 말해요. 뭐라고요? 우리는 당신들의 노동력을 쓰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들 사회에서 우리와 함께 인류의 미래를 연구할 연구원을 모집하러 왔습니다. 라고요. 와, 그 사회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의 인재들과 함께 그 사회를 더 이롭게 만드는 연구를 하러 간다는 거죠.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네요. 네. 과거 제국주의가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했다면 이제는 지식과 지혜로 인류 전체에 기여하고 이끄는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이윤 추구를 넘어선 어떤 공영의 가치를 제시하는 거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강연에서는 이 방식이 결국 국익에도 더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겠죠? 물론이죠. 그 사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 진출하면 존경받는 파트너가 되지만 네. 단순히 노동력만 활용하려 들면 언젠가는 외면당하고 갈등만 남게 될 거라는 경고를 하는 거죠. 아, 장기적인 관점이군요. 네,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과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진다는 논리예요. 영업을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세계가 먼저 우리를 찾아오게 만드는 방식이라는 자신감이 엿보이는 대목이죠. 자, 지금까지 기업과 국가 단위의 이야기였는데 사실 이 강연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네, 그렇죠. 어쩌면 가장 논쟁적일 수 있고 또 듣는 분에 따라서는 고개를 갸웃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이 모든 변화를 천지공사라는 어떤 우주적인 계획의 일부로 설명하기 시작해요. 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강연이 단순한 경영 전략 강의가 아니라 하나의 사상이나 철학처럼 느껴지게 되죠. 천지공사. 여기서 천지공사라는 아마 많은 분들께는 좀 생소할 수 있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네, 저도 처음 들어왔어요. 강연의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 용어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이 용어는 주로 일부 한국의 신종교나 사상에서 혼란스러운 우주의 질서를 바로잡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거대한 계획 같은 의미로 사용돼요. 아, 그런 깊은 뜻이. 네, 그러니까 강연자는 이 노동자를 연구원으로 바꾸는 사회개혁을 단순히 인간의 노력으로 이뤄내는 사회운동이 아니라 네. 그런 우주적인 차원의 필연적인 변화, 하늘과 땅이 함께 이뤄내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일부로 보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아, 스케일이 정말 상상 이상이네요.
그리고 그 거대한 계획의 결과로 정말 놀라운 예측을 내놓습니다. 네, 그렇죠. 2030년까지 전 인류의 70%가 한국어와 한글을 쓰게 될 거라는 주장. 하하, 네. 솔직히 처음 이 부분을 봤을 땐 좀 황당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어떤 논리로 이런 주장이 가능할까요?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궁금했어요. 근데 이 주장의 내부 논리를 따라가 보면요. 이게 문화적인 정복이나 언어 강요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다? 네. 만약에 대한민국이 인류 연구소가 되고 모든 국민이 인류를 위한 연구원이 돼서 인류의 난제들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계속 내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의 지성인들이 그 지혜를 배우고 함께 연구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한국어와 한글을 배우러 올 거라는 거예요. 아, 필요에 의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언어가 세계 최고라서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생각과 지혜의 질량이 너무 높아서 네, 바로 그거예요. 그걸 담고 있는 그릇인 한국어를 배우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이 온다. 이런 거군요. 와우, 굉장히 대담한 별상이네요. 맞아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이죠. 한 기업이 직원을 연구원으로 대우하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해서 네. 그 연구원들이 인류 사회에 기여하는 질량 높은 활동을 하고 그 결과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궁극적으로 인류가 하나의 가족처럼 더 깊이 소통하기 위해 우리 언어로 모여든다는 그런 거대한 서사입니다. 자, 오늘 정말 거대한 이야기를 따라와 봤습니다. 사무실 책상 앞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우주적인 계획까지 이어졌는데요. 네. 정리해보면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노동자라는 단어 하나가 인간의 잠재력을 어떻게 속박하고 또 연구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어떻게 그 잠재력을 해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강력하고도 독특한 주장이었습니다. 네, 낡은 꼬리표를 고수하는 기업은 도태될 것이고 모두를 연구한 가족으로 존중하는 기업과 사회는 새로운 길을 열 것이다. 이런 선언이었죠. 맞아요. 강연자는 이 변화를 딱 3년만 정말 진심으로 실천해보면 우리가 살 길이 열릴 거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3년이요? 네. 그래서 오늘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생각할 거리는 이겁니다. 뭔가. 2030년에 전 인류가 한국어를 쓴다는 그런 거창한 미래 예측이나 거대 담론은 잠시 옆에 내려놓고요. 네, 일단 내려놓고.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만약 바로 내일부터 당신의 직업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일이 주어진 과업의 수행이 아니라 개선을 위한 연구로 재정의 된다면 네. 당신의 하루와 당신의 직장에서는 과연 무엇이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